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한국에 필요한 건 혁신일까 용기일까? 한국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은 이전에도 자주 나왔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에 혁신보다 용기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혁신과 용기가 함께 조합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한국의 경제적 난제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화석, 연료 의존을 대폭 줄이면 수출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도 고속 경제 성장에 버금가는 경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는 다음 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기도 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화석연료 소비가 가져오는 위험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상기시켰다. 전 세계 개발도상국이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 만큼 한국이 재빨리 화석연료를 감축한다면 국경을 초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도 한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 20에서 30년대에 국내 발전을 통해 재생 가능 에너지를 생산하여 100% 에너지 자급자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목표가 무역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안보는 이런 우려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한국이 북한과 충돌을 빚고 그 결과 한반도 무역에 급제동이 걸린다고 생각해보자. 군사력이 우위에 있어도 무기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할 화석연료가 없다면 소용없다. 부산이나 인천을 통해 연료가 수입되지 못하면 며칠 지나지 않아 도시들은 마비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대로라면 한국의 승리는 보장할 수 없다. 한국의 경제 및 산업 전략에 있어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때다. 조선산업을 발전시킨 1967년의 5개년 경제개혁에서 볼 수 있었던 장기적 비전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터빈과 전기 배터리, 태양전지 패널 등에서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관건은 정부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주도가 필요하다. 초기에는 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다른 경제 부분과 달리 군은 2년 내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모든 관련 건물의 태양 전지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추진할 수 있다. 군이 대규모 태양전지와 풍력 발전, 전기 배터리 시장을 열어주면 장비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가 수요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 기업은 군이 보장하는 시장 수요를 믿고 향후 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 조선업의 경우 모든 선박에 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모든 선박의 표면에 풍력 터빈이나 태양 패널을 장착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자가 발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대규모 이동식 해상 풍력 발전소를 다수 설치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5년 내 모든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도록 독려하고 교체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이후에도 전기 자동차로 교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높은 탄소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제조업 부양으로 한국 경제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 소유주들이 가정용 태양전지를 이용해 가정에서 자동차 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해준다.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독립,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생각하면 보조금 비용은 결코 많은 게 아니다. 정부 청사 건물부터 시작해 모든 상업 및 거주용 건물에 가장 엄격한 단열 기준을 적용하고 건물 표면에 태양전지를 모든 창문에 투명 태양전지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하는 한편 낡은 집은 규제에 맞게 수리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단열 시설을 설치하고
태양전지와 소형 풍력발전기를 낡은 건물에 적용하는 공사를 실시하면 청년 일자리도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 전기 비행기 개발 또한 잠재력이 높다. 이미 다른 국가에서 제작권을 선점한 전투기나 상업용 제트기 분야에서는 한국이 뒤처질지 모르지만 이제 막 발전을 시작한 전기 비행기 시장은 한국에도 활짝 열려 있다. 전자산업에서 한국이 가진 저력을 이용한다면 한국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화석연료 비행기가 구시대의 산물이 되는 시점을 20년 후로 잡는다면 전기 비행기 시장 선점을 위해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빠르게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재생 가능에너지 산업의 주요 주체와의 협력적 관계를 잘 활용해야 한다. 2011년 덴마크와 체결한 녹색동맹은 녹색기술 개발 협업을 증진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205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로 100%의 에너지 자급자족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5개년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쇼판 1세 발행 2017년 8월 15일 5세 발행 2018년 7월 30일 지은이 이만열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발행인 이선애 디자인장 편집 박지선 크로스교정 김동욱 발행처 도서출판 레드우드 출판신고 2014년 7월 15일 제 25114-2014-000048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26길 50 강남 한신 휴 플러스 607동 202호 전화 070-8804-1030 팩스 0504-493-4078 이메일 redwoods88-네이버.com 블로그 네이버.com /redwood88 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ISBN 979-11877-05-05-5 03300 카피라이트 이만열 2017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지적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제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당신의 상상이 한 권의 책이 됩니다. 지혜를 나눌 뿐은 원고와 아이디어를 redwoods88-네이버.com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을 이끌어줄 리더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거울을 보라. 그 안에 당신이 찾던 사람이 있다. 차분하게 준비하라. Don't get mad. Organize.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다. 이번 촛불 집회는 과거와는 달랐다.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보자. 우리 자신이 변화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용기를 갖고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란다. 더 나은 한국을 만들 수 있다는 상상과 확신을 멈추지 않기를. 본문 중에서 하버드 박사 이만열 교수 한국의 스마트 파워를 말하다. 이만열 교수는 직접 담론의 세태와 기술 발전의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이 부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요하다. 그는 저서를 통해 이러한 위기를 정확하게 포착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새롭게 조명한다.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 이만열 교수는 대한민국이 현재의 이 유례없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에 큰 공감을 보내며 이 책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길에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서울시장 박원순. 이만열 교수의 바람대로 홍익의 새로운 가치관을 세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환경을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기 바란다. 격동하는 세계의 한복판에서 가장 객관적인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진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한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총장 일지 이승헌. 이마누엘 페스트라시 교수는 지구가 내려다보이는 시야에서 특별히 한반도의 역사와 자연을 직관과 연민으로 주시하고 있다. 그는 시들어가는 지구 환경을 살리고 메말라가는 인류 문명에 기여할 잠재력이 한국인에겐 경험적으로 있음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시아 인스티튜트 이사장, 숙명여대 교수 김형율. 이만열 교수가 제기하는 논점은 한국 지식인 사회에 던지는 신선한 충격이며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적 담론의 유용한 촉매제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개건교수 위성락. 지금은 저자의 충고대로 전혀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 꿈꾸길 포기했던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안목을 넓혀준 저자에게 감사한다. 무엇보다 한국과 한국인을 향한 그의 지순한 사랑에 감사한다. CBS 대기자 변상욱. 감 15,000원 03300 979-1287-705-055 ISBN 979-11-877-0505-5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이마nuel 페스트라시 지음. 레드우드 18